드럭 어딕션, 약물 중독이란 말이죠. 남경의 약사이신데 중독성 물질에 대해서 약물의 중독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99%가 모르는 당신 바로 옆에 마약이라. 그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중독성과 자가 면역증을 일으키겠는가. 저는 요즘 제가 약사로서 좋습니다. 게다가 함께 동참해 주시는 많은 동지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했네요. 드럭 어딕션, 마약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이화 여대 약학과를 졸업해서 동대학원 또 생약학 석사를 마치고 아모레 퍼시픽에서 5년간 근무하고 또 이렇게 해서 약국에서 일하면서 또 이렇게 약국상도 2번이나 모범 약국상도 받으셨네. 3년 전부터 부천시 약사에서 약물 이런 부분에서 일하고 움직이는 분이네. 탈북자 전원을 통한 북한 마약 실태는 1990년대까지 북한에서 마약 문제는 그리 심각한 소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서 핵 문제로서 외워버리기가 힘들어지자 북한 내부의 마약 조직으로 재배 생산이 되었다. 헤로인 등등이 있었네요. 마약 없으면 살 수 없는 재빈국 북한이다. 북한의 돈벌이 수단이 마약이다. 국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약한 나라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3년간 마약류 사범이 늘어난 추세는 더욱 위협적입니다. 이렇게 2004년, 2015년, 2016년 쭉쭉쭉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불효성을 자랑하던 과거의 마약 청정국이 대한민국이었는데, 저는 미혼 시절 밤마다 신천거리를 놀러 다니도 그렇게 무섭지가 않았죠. 우리나라는 한밤이라도 대학로 거리에선 사람들이 가득하고 친구를 만나고 놀러 다니는 또 불효성 문화를 자랑했는데 이제는 무섭다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화학적인 지식이 있는 모든 사람이 마약 제조 유혹에 빠져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이성이 존재하니까요. 이렇게 그런데 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마약 제조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근거된 한 대학원 졸업생은 대학교 실험실에서 감기약을 이용해서 필로폰을 제조했습니다. 사립대 대학원생인 A씨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서 B씨로부터 합성 마약 제조를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판매책을 자처한 B씨는 A씨에게 판매 수입을 반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A씨는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감기약을 이용해서 대학교 실험실에서 실험기구와 화학 약품을 사용해서 합성 마약을 제조했습니다. 이후에 이들은 실제로 합성한 마약을 판매하다가 결국 마약 수사대에 검거됐습니다. 특히 A씨는 대학교 실험실에서 비치된 실험기구와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마약을 제조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비트코인 열풍이 대한민국에서 재테크자 만드는 사람들은 열광하는 분야가 비트코인, 가상화폐들이라. 이것은 왜 이렇게 열풍하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알고 보면은 이것은 비트코인은 계좌 추적이 어려운 그래서 다크 월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앞서 접근된 마약과 같이 그런 또 의미가 있다라는 거네요. 국가적인 차원의 구속력과 감시가 마약대체연구소 심포지엄에서 약학 박사이자 경영이 어려운 약제팀 최혁재님은 딥웨브를 이용한 마약 거래의 위험성이라는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현재 비트코인 강풍은 원나라 때의 사슴가족 집회,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에서 비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20, 30대는 물론이고 웬만한 직장인들도 모였다면 비트코인 얘기를 자주 합니다. 심지어 인터넷 포털 나이대별로 검색어 순서에서 10대 어린이들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광풍을 바라보는 외국의 시선은 매우 회의적입니다. 한국의 흑수저들에게 유일한 계층 상승 통로라서 너도 투자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광풍이 지나면 무엇이 남을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부 비트코인 거래소는 해킹으로
인해서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뜨는 이유는 바로 마약이다. 딥웹을 이용한 마약 거래. 우리가 잘 아는 네이버, 구글, 다음 같은 웹사이트에서 전 세상에서 공개되고 있는 검색대에 의해서 이렇게 마약이 거래가 된다라는 거네요. 음란물들, 불법 사이트, 이렇게 해서 딥웹은 추적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마약 수석국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99%가 모르는 당신이 바로 옆에 있다. 마약이 어리다운 20대의 이 젊은 여성이 마약 사범이 되었습니다. 마약 피로회복제라고 준 것을 먹고, 남자친구 준 것을 먹고, 이 여성 한없이 다정하고 착한 남자친구가 건네준 것이 참 약을 받고 감동이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알약이 마약인 줄 전혀 몰랐고, 그래서 그것을 먹고 자신도 모르게 마약 중독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머리는 맑아지고 신세계 이처럼 마약은 상냥하고 다정한 가면을 쓰고 우리 옆으로 다가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약에 대해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피로회복제로 가는데 효과가 너무 빠르다. 갑자기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린다. 전신이 날아갈 듯이 가볍다.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다. 갑자기 식욕이 없거나 또는 식욕이 왕성해졌다. 이상해지는군요. 이렇게 되진다. 초기 중독이 의심된다면 이렇게 하라. 초기 중독자를 위한 진단 앱은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는 상태라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앱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중독번호 알기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 약물 중독 위험에서 살아남기. 약물 중독 유형별로 진단과 퇴치법은 잘못된 의약품 구매하는 어떤 타입인가? 약국에서 온 환자를 만나다 보면 사람마다 의약품 구매에 대한 성향이 있습니다. 약사인 저를 믿고 그대로 따르는 분이 있지만은 주변 친구나 인터넷을 맹신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경험한 광고글도 있고 잘못된 정보도 많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했다거나 낭비를 겪기 쉽습니다. 저는 이런 잘못된 의약품 구매 유형을 재미있다는 심리 테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약 바로 쓰기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타입에 팔랑기 타입이다. 유혹이나 함정이 빠지는 타입. 그리고 지식도 신봉 타입이다. 이런 것 등등으로 했습니다. 마약 중독 치료법으로서 교육에는 주술의 힘을 빌린 소말리아 하이나 치료법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중독성 약물이 얼마나 안전하고 세련된 마약 퇴치 방법인지 알려주려고 한 것. 우리나라 법률이 어두운 중국인들은 이 사건처럼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 법률이 어두운 우리나라 사람들도 타국에서 약물 사건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약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대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 의약품을 해외에 가져가는 경우에도 자국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오해의 여지를 만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해. 마약에 관해서는 타협이 없는 중국이다. 마약으로 나라를 빼앗기다. 중국은 예로부터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나라 물건을 수입할 필요가 없는 자급자족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비단차, 도자기, 열광의 무역의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에 맞다간 중국 수출품이 없어 고시받은 영국이 중국인들에게 팔 전력 상품으로 아편을 고안해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그들의 식민지인 인도에 양귀비를 심고 이것을 중국에 파는 상각 무역 행태를 취합니다. 이때 영국은 인도 사람에서 이렇게 되어졌군요. 어떤 기계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과 오감의 발생이라는 영역은 약사의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처방전, 자동 저제기가 속속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도와서 본물을 이룰 것은 뻔합니다. 심리학이
약물 오남용 교육, 연예인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은 2017년에 가장 불명예를 아는 배우 인기인 T씨는 그는 마약류인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T씨가 소속된 Y기획사는 유독 이런 중독성 약물 관련 소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자 가수 비수와 작곡가이자 가수인 G씨까지 약물과 관련해서 언론에 얼어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등등 이런 일이 있었네요. 마금이 교육, 청년 마금이 교육. 약사라도 의약품 안전 교육이나 준비 강의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지역 강사에 들어갔지만은 따로 강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선 의약품 안전 또 약 바로쓰기 본부의 강사가 되는 법을 수강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례, 낯선 외국인의 가방을 함부로 맞지 말라.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 지구를 가는 길을 보면은 한국인 주부가 외국인의 부탁은 마약이든 원석을 운반하다가 마약 운반범으로 잡혀서 프랑스 감옥에서 수감생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물론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범죄를 했지만은 공항 입국 전에 외국인이 짐을 대신 들어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절대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마약을 하는 방법은 기상천외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마약 운반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게 생긴 외국인 할머니가 자기 짐이 너무 많아서 세관에 걸릴 수 있어서 가방 한 개만 맡아달라고 통서정했다고 합니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는데 알고 보니 그 착하게 보이던 외국인 할머니는 마약 운반 측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타인의 순진한 호의를 악용해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출입국 시에 타인의 짐을 대신 옮겨줘서는 안 됩니다. 신마학습자를 위한 보건 선생님 교육은 청년 마금이 교육. 보건 선생님을 위한 교육. 제가 어릴 때 보건실을 함부로 가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허락이 있어야 갈 수 있었는데 엄격한 당시 분위기에 정말 갈 수가 없었는데 아플 때 외에는 그 당시에 보건실 가면은 또 편안한 음악을 듣고 있는 보건 선생님이 여유롭게 보였습니다. 그런 보건 선생님만 능히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건 선생님에게 해외 처리 시에 주의해야 되는 코카 입차, 해외 처리 시에 또 미국 유학의 현지들에게 파티에 초대가 된다면은 이렇게 수면제 같은 것들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레저용 마약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파티용 마약 등등. 이렇게 우리나라 3월에 새학년이 시작되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9월에 새학년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여름철 칵테일 파티 등에서 이렇게 또 담배라고 권하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코카인 흡입을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죠. 마약법. 동남아 여행정에서 마약의 유혹이 있다는 거죠. 라오스, 미얀마, 황금의 사약지대로 불리는 아편 지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낯선 외국인의 가방을 함부로 맞지 말고요. 또 그래서 6월 26일은 마약 퇴치의 날이다. 마약로 마약 퇴치 본부와 약보로 쓰기엔 강서의 중독 약물 마약 퇴치 운동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청소년 마약 사범이나 20대 젊은 친구들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마음속에 자라는 호기심이라는 것 때문에 중독에서 하나하나 손대게 되고 그에게서 깊이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아이들도 본다는 거죠. 세계를 둘러싼 마약 문제 대마 합법화의 이면에는 그래서 대마 항복한 마리아나에 항복한 우루과이는 남미의 우루과이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먼저 우루과이라고 불리는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서 발차 다자 간의 무역 협상입니다. 이로써 관세가 철회되고 결과로도 세계 무역 기구가 출범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바로 마리아나 합법화입니다. 우루과이는 남미에서 가장 먼저 마리아나 사용을 합법화했습니다. 우루과이 사람들은 가정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6그룹까지 재배할 수 있고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 판매가 허용된 약국에서 한 사람당 월 40g의 대마초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부의 관리 감독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치 우리나라 담배를 이렇게 하듯이 합법화
사실 세계적으로 대마 합법화가 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또 남미에서는 우루과이, 그리고 미국 일부 주에서만 합법화가 된 것입니다. 대마 쪽에 한국한 네덜란드 유럽에서 유일하게 대마초를 합법화했습니다. 네덜란드가 그랬군요. 동료가 건넨 피로회복제, 소개팅 이런 것들. 이처럼 마약을 몰래 이용한 범죄는 다양하고 정말 기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약물에 대한 발명품, 점거를 위한 제한, 약사님을 위한 당부. 고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표현을 했죠.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 표현을 하겠고요. 타인이 아닌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본인은 마약에 관심도 없으면서 단지 경제적인 목적으로 남을 속여서 마약을 하게 하거나 판매한 사람은 더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유럽이나 호주, 미국, 캐나다 같은 선진국처럼 마약 사범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중독 환자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약물의 유혹을 물리치는 스트레스 관리법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약물의 유혹을 물리치는 스트레스 관리법은 스트레스를 물리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활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치료 재활을 해야 되는데, 치료 재활, 해외 파견 근무, 마약 면역력이 허약자를 위한 속성교육.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에서 낯선 사람이 건넨 약을 탄 음료수를 별 경계심 없이 마시다가 당하는 일들. 마약 소통하는 과정을 만들어보자. 자존감을 높이는 공감과 대화를 가져보자. 스스로 이야기를 써라. 자신의 가치를 크게 내지 마라. 실패를 두려지 마라. 무엇을 원하는지 말로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인정하고, 수단과 목적을 또 혼동하지 말고, 완벽해지를 가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자신감 몸을 갖고, 내 아이 7대 안전교육 중에서 하나가 중독성 약물 교육이다. 중독성 약물 교육에 대해서 세월호 사건과 따른 대형성을 해서 대한민국의 안전교육이 달라졌습니다. 국가 혁신 수준에서 시급하게. 그래서 3학년은 생존 수영을 배우고, 교통안전 등등 폭력 이렇게 예방 등등 초등학교 때부터 난이도에 대한 공부들을 하고 있다. 일반인의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약물 교육은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편성한 예산도 없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마약 생산지대나, 아프리카 하면은 기아, 질병, 마약 이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같은 아프리카는 국가에는 카트라는 자생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이 비는 마약 성분인 케치논이 있고, 아프리카에는 배고픔을 깨우는 환각 성분이 들어있는 이 카트를 먹고 결국 마약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이것이 소개를 했고, 마약도 디자인한다고요? 마약류 검사법에 대해서 제3세계 마약, 동남아시아 마약 생산지대에 좀비 마약의 놀라운 이력은 우리나라에서 목욕할 때 소금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유럽에서는 목욕할 때의 제거와 부종을 없애기 위해서 목욕 소금을 사용합니다. 좀비 마약은 외형성 목욕 소금과 유사해서 베스 솔트라고 부릅니다. 이 마약은 환각이 나타나고 폭력성과 공개성을 증가시킵니다. 궁금한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처럼 좀비 마약을 한 사람들이 만일 전염성 또 안타깝게도 TV 속의 가해자는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V 속의 가해자는 시형 감염병이 있어서 물린 분도 시형 감염이 될 수 있다. 좀비 마약 물려버리면 공격. 좀비 마약을 하게 되면 우선 체온이 42도까지 치솟습니다. 2도만 높아져 머리가 아프고 판단이 길어지는데, 그렇게 체온이 높아지는 사람은 이성글성이 일하게 됩니다. 공포 영화 속에서 좀비처럼 변하게 됩니다. 우선 타는 듯한 더위와 갈증을 느껴서 옷을 벗어버립니다. 해외에서 체포된 좀비 마약 한 사람이 상의를 탈의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더우니까 벗어버리는군요. 마약이
좀비 마약을 하게 되면 우선 체온이 42도까지. 그런데 왜 이런 좀비 마약을 하게 되는 걸까요? 첫째, 다른 마약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얼핏 보면은 입욕제처럼 보여서 마약 노란색이 쉽게 걸리지 않고, 마지막으로 마약을 했는지 반응 검사에서 적발하기가 또 어렵답니다. 티끌 같은 영향으로 강한 환각을 일으키는 LSD, 환각제에 속하는 천연 마약류는 대마초를 제외하고 사실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서양의 마법버섯과 비슷한 미치광이 버섯을 제외하고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천연물은 없습니다. 미치광이 버섯을 실수로 몰라도 일부러 목숨 걸고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환각 마약계의 신종물질인 LSD는 젊은 유학생들 사이에서 조금씩 퍼지고 있습니다. LSD는 앞에서 언급한 맥각 알칼로이드의 원리로 스위스 학자가 발명한 것입니다. 티끌 같은 영향으로 강한 환각을 일으킨다. 부산행이 현실에서 벌어진 좀비 마약. 현실에서 이렇게 영화 속에서 사람이 마네킹을 벌인다고요? LSD 환각제 마네킹. 고대 권력자들의 주술독으로서 환각제 아바타에서 오피오이드의 중독과 치료. 오피오이드 앞서 얘기한 아펜과 프로포필, 모르핀. 화학과 약하게 몰고 온 마약, 모르핀과 헤로인. 화학이 발달하면서 천연물에서 약효 성분을 하나씩 분리해내서 이 기술로 모르핀은 아펜의 주요 효능 성분을 화학으로 분리한 것입니다. 로마 신화에서 잠의 신 모피에서 따왔듯이 마취와 수면효과가 있습니다. 이 아펜에서 치료제가 없는 마약, 의료용 대화, 치료제가 없는 마약, 메스암페타민, 치료제가 없다. 이것은 메스암페타민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폭탄으로 장착된 비행기를 몰고 자살 공격하는 가미가제에 특공대에게 지급하는 약제였습니다. 밤낮없이 건소물자에게 이렇게 북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암암리에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무역도 있고 탈북자들 통해서 증언이 되고 있다는 거죠. 메스암페타민의 부작용은 어떨까요? 눈이 번쩍 뜨이고 그래서 피곤하지 않고 식욕도 없어지고 쾌감도 높아지고 범죄들에게 마치 이야기 다이어트나 피로감 아주 이런 신기한 약같이 여기진다는 거죠.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홈쇼핑에서 대마씨를 판다고요? 대마씨? 마약 대치 재활원으로 그래서 남학생을 위한 대마초가 소개팅도 있고 히피 문화의 상징인 대마초. 대마초는 심심찮게 뉴스에 등장하는 던골 메뉴 같은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해마다 이렇게 피우고 있으니까요. 마약 대치에서 흡입제의 독성 청소년들이 이렇게 함부로 흡입하면서 마시는 것들이 많죠. 사망에 이르는 흡입제 독성. 아버지를 소년 가정으로 만드는 무서운 흡입제. 저는 대구의 가장 가난한 동네에 사고 날았습니다. 보수적이고 권위적이었던 아버지가 귀가 살짝 안 들려서 목청이 항상 크고 덩치도 대단하셨습니다. 항상 큰 체구에 파이팅 넘치고 남자로웠습니다. 큰 목소리로 자신감 넘치는 아버지는 80kg짜리 쌀 한 가마니를 정도를 드는 가뿐히 짊어지고 2층 계단을 오르실 정도로 체격이 좋고 힘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항상 아빠 대단하지 그러면서 나는 우리 아빠가 최고지, 아빠처럼 힘센 사람 나는 본 적이 없는 걸 하며 용돈을 샀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고등학생 무렵에 우리 형편이 훨씬 좋아지고 아버지는 나름 동네에서 사장님 소리를 듣는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잘 드지 않던 술을 한잔 하고 귀가하셨는데 목소리는 평소보다 달리 힘이 없고 어깨가 많이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봤습니다. 그전까지는 할아버지와 한 번도 없었는데 얘기를 들어본 적 없었는데 제가 반찬 투정을 하면 아버지는 항상 나는 아무것도 없어 못 먹는다. 너희는 호강리 겨운 줄 알아라 하는 얘기를 귀에 박히게 하셨지만은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물 젖은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날로 학교도 못 나가고 주물공장하던 아버지 집에서 사원으로 일했지. 매일 뜨거운 주물에 술을 대고 잔신분을 하고 이렇게 했지. 그래서 교복을 입고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청소년들이 손대기 쉬운 마약, 본드, 신나, 부탄가스 이런 것들도 일본 마약 제3의 물결에 휩싸이다. 각성제, 내 몸이 만드는 마약성 진동제, 엔돌핀, 짜증날 때 말기암 환자들을 위한 마약성 진통제가 있고요. 기적의 약이라고 하고요. 수면제 처방 전에 고려할 것은 수면제에서 부작용이 민간요법, 근데 대추씨는 한방신경 안정제의 주 성분이라서 당뇨가 없다면 따뜻한 대추차를 드시기를 권합니다. 대추씨 이런 것도 먹고, 가끔 범죄들이 노리는 수면제를 통해서 이렇게 성범죄를 악용하는 수면제 속에서 수면제는 인류를 위한 선물인가 재앙인가, 이것은 허브를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달콤한 수면제의 유혹은 중독성이 있으면서도 알면서도 손을 대게 된다라는 거죠. 프로포폴 중독 문제는 가끔 의사로서 양심을 어긴 또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자살 시체로 유기한 사건도 있고요. 사망하자 세계 최초로 프로포폴의 망령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마이클 잭슨이 사망했나요? 그때 당시 이렇게 파브 황제가 적응으로 한 것은 우유주사 프로포폴이었다 라는 거죠. 프로포폴 중독 원인은 프로포폴의 일명 우유주사를 하는데 외양이 우유와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마취약이라고. 공부 잘하는 약보다도 골고루 먹는 식사가 좋습니다. ADHD 아이들 두고 늘리는 공부 잘하는 약, 공부 잘하는 약으로 ADHD 치료제, 정신 치료제 이런 것들이 마약적인 약이라는 거죠. 반면에 몸짱으로 사용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약은 난소와 고관에서 분비되는 성호르몬과 유사 성분이다. 스테로이드. 올림픽 메달에 또 이게 참 성공하려고 이렇게 먹는 거. 몸짱약과 뼈주사가 뭐가 다른가? 뼈주사, 스테로이드, 의학 분야에 내리는 스테로이드 남용을 통해서 이것도 다 마약성이 되는 거죠. 자, 이 미국 정부 마약 정부 예산 삭감 등등에서 무기 산업보다 더 큰 로비 자금이 이런 데 돈이 있으니까 세계적인 마약 생산 남미, 담배 속유 물질, 세계 최강도 나라도 이렇게 굴복하고 후두암에 걸릴 확률이 14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 합법적인 담배, 여기서 또 술 해독하고 싶어서 술 깨는 약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저 해독시에 소모되는 아미노산 영양을 채워주면 되는데 일부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을 하면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알코올에 두 얼굴이 있습니다. 알코올. 그래서 합법적인 중독 술 문화, 우리 자녀를 위한 고카페인 식품. 카페인이 요즘 음료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카페인 음료 속에서 카페인 알고 먹자. 카페인 한 잔 정도 용량의 각성제로 잠을 몰아서 업무 집중을 도와주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중독이 되어진다는 거죠. 카페인이 넘쳐지는 시대이다. 사람들은 왜 중독성 약물에 빠지냐? 쾌락 본능에 도파민에 빠진다. 도파민과 약물 중독으로 이렇게 평소에 도파민이 인위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게 하는 물질이 바로 마약입니다. 마약. 이렇게 암페타민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